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 전해드리는 곳, 네모난 우체통입니다. 오늘은 한 여인의 인생에 얽힌 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0번째 생일을 홀로 맞이한 순간부터 오랜 친구의 배신, 그리고 뜻밖의 재회와 새로운 사랑까지. 누구의 삶도 늘 평탄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가장 아픈 경험이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 박정희의 이야기 배신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지금부터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칠순생일을 맞았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자식들을 키워냈는데 정작 이 중요한 날에는 혼자였죠. 딸 은주는 간호사 일로 바쁘다며 미안하다는 전화만 걸어왔고 아들들도 각자 사정이 있다며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서 혼자 미역국을 끓였어요. 예전 같으면 온 집안이 떠들썩했을 텐데 이제는 냄비 끓는 소리만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어느새 주름이 깊어져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혼자 하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정희야, 이제 정말 늙었네. 혼잣말을 하며 밥상을 차리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채말순이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늘이 내 생일인 걸 내가 잊을 줄 알았어? 말순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요즘은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날에 찾아와 주다니. 어머 말순아, 내가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몇 년을 친구했는데 내 생일을 모를 리가 있겠어?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말순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지만 반가운 마음에 그런 생각은 잠깐이었죠.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옛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희야, 우리 고등학교 때가 참 그립다. 그때는 세상 무서울 게 없었잖아. 맞아. 그때는 가진 건 없어도 꿈만큼은 컸지. 말순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50년 우정인데 이런 날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 오늘 하루는 내가 주인공이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식들도 바빠서 챙겨주지 못하는 생일을 친구가 기억해 주다니.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제게는 이런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고마워 말순아.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뭘?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어?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말순의 눈빛이 잠깐 이상해 보였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날 저녁 말순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희야, 나이 들어서도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도 그래. 말순아,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친구하자. 말순은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지만 아마 날씨 때문이겠거니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손길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말순이 돌아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꽃다발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불안한 기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예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랜 친구가 찾아와 준 특별한 하루였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친구가 있어 다행이야. 나이 들어 외로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으니까. 며칠 후 말순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정희야. 나야 말순이야. 응 말순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희야, 나 큰일 났어.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큰 병이 걸렸다는 거야.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해 보였는데 갑자기 큰 병이라니. 어떤 병인데? 어디가 아픈 거야? 간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야. 의사가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나이대라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큰 병에 걸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 수술비랑 입원비 해서 2천만 원 정도 들어. 그런데 정희야, 나 정말 부끄럽지만 급하게 돈을 마련할 곳이 없어.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50년 친구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말순아, 자식들한테는 말해봤어? 우리 애들도 각자 살기 바빠. 큰아들은 사업이 어렵다고 하고 딸애는 애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대. 정희야, 너 말고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강하게만 보였던 친구가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말순아,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정말? 정희야, 고마워. 너 말고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었어. 저는 그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적금이 있었거든요. 본래는 손녀 민지 교육비로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돈이었지만 친구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적금을 해지할 때 직원이 물었어요. 어르신, 이 돈 급하게 쓰실 일이 있으신가요?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를 많이 손해보시는데.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통장에 찍힌 잔고를 보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몇 년 동안 시장에서 하루하루 번 돈을 모은 건데 한순간에 사라지는군요. 하지만 친구를 살리는 일이니까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순에게 돈을 건넬 때 그녀의 표정이 참 이상했어요. 고마워하면서도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병 때문에 복잡한 심정인가 보다 했죠. 정희야,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뭘? 우리 사이에 은혜가 어디 있어? 빨리 수술 받고 건강해져. 응, 바로 입원할게.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지면 꼭 보답할게. 말순이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내어준 것도 그렇고 친구의 병 소식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딸 은주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주야, 말순이가 큰 병에 걸렸대. 말순 이모가요? 언제요? 며칠 전에 전화 왔는데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런 큰 병이면 미리 증상이 있었을 텐데요. 갑자기요? 딸의 말에 저도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며칠 전만 해도 말순은 너무 건강해 보였는데 갑자기 큰 병이라니.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0년 친구를 어떻게 의심해요? 말순이 입원한다고 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정희야, 나야. 말순아, 수술은 어떻게 됐어? 많이 아팠지? 다행히 수술 잘 됐어. 의사가 빨리 발견해서 완치될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가 건강을 되찾았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나저나 정희야, 내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뭘 당연한 일이지. 이제 건강만 하면 돼. 며칠 후 말순이 퇴원했다며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색이 좋아 보였어요.
수술 받은 사람 같지 않게 말이죠. 말순아, 회복이 빠르네. 벌써 이렇게 좋아지다니.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가 봐. 의사가 관리만 잘하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순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사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 우리 나이에 갑자기 큰 병이 생기면 자식들한테 부담만 주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늘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정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말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말이야, 병원에서 만난 분 중에 투자 전문가가 있더라고. 나이 든 사람들도 안전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투자. 저는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났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만 해본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해요? 정희야,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 은행에 돈 맡겨봤자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말이야. 말순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적금 이자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도 투자는 위험하잖아.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거야. 내가 알아본 곳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사업이래.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정부 보증이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말순아, 그래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나이에 무리하면 안 되잖아. 정희야, 그런 생각이 문제야.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에 안주할 거야?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으면 우리도 노력해야지. 말순의 말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소극적이고 구식이라고 타박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먼저 해볼게. 결과가 좋으면 그때 너도 하면 되잖아. 정말 안전한 거야? 당연하지. 내가 너한테 위험한 것을 권하겠어. 우리 50년 친구인데.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0년 친구라는 말, 그리고 제 돈으로 생명을 구한 친구라는 생각에 의심을 버렸어요. 일주일 후 말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며 들떠 있었어요. 정희야, 내가 말했지? 일주일 만에 벌써 수익이 났어. 정말? 정말이야.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좋은 투자처는 처음 봐. 말순이 보여준 수익 내역을 보니 정말 돈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정희야, 이제 확신이 서잖아. 너도 같이 하자.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볼게. 정희야,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나만 혼자 잘 살면 되겠어. 우리 친구잖아. 결국 저는 퇴직금 중 일부를 말순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전 재산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거든요. 정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 줄게. 그때의 말순은 정말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제 돈을 받아들면서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게 계획된 연기였다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처음 며칠간은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다면서 안심하라고 했죠.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아, 요즘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 전화를 걸어도 정희야. 요즘 바빠서 연락 못했네. 투자는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 민지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저기 민수 엄마예요.
민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학교 학부모 중 한 분이 있었어요. 인사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최말순 씨 아시죠? 민지네 할머니 친구분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왜요? 얼마 전에 하와이 여행 다녀왔다더라고요. 사진도 SNS에 올리고 있던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와이 여행이라고요? 큰 병에 걸려서 수술 받았다던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다는 건가요? 하와이요? 언제요? 지난주인가? 일주일 정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든 대화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말순이 하와이에 갔다는 게 사실일까요? 병원비가 급하다며 제 소중한 적금을 빌려간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다니. 집에 오자마자 말순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말순아? 정희야. 무슨 일이야? 말순아, 요즘 뭐 해? 뭘 하긴 집에서 쉬고 있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하와이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네요. 말순아, 혹시 어디 여행이라도 갔었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행? 내가 무슨 여행을 가? 몸도 안 좋은데. 그냥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게. 사실 딸애가 걱정이 돼서 제주도에 하루 다녀왔어. 여행이라고 할 것도 없지. 제주도라고 하네요. 분명 하와이라고 했는데. 말순의 대답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이 너무 빨랐던 것, 투자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 그리고 이번 여행 이야기까지. 다음날 아침 일찍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주야, 엄마야. 엄마, 아침 일찍 웬일이세요? 은주야, 간 수술 받은 사람이 한 달 만에 해외여행 갈 수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간 수술은 회복 기간이 최소 2달은 걸려요. 게다가 해외여행은 더더욱 안 되죠. 딸의 말에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순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혹시 말순 이모일 때문에 그러세요? 사실은 저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병원비를 빌려준 일투자 제안, 그리고 하와이 여행까지. 딸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엄마, 사기당하신 것 같아요. 말순 이모를 너무 믿으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50년 친구인데. 엄마, 요즘 가족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하물며 돈 문제는 더더욱이죠. 딸의 말이 맞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0년 친구가, 제 돈으로 생명을 구한 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에게서 오는 투자 소식은 점점 뜸해졌고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50년 우정이라는 말에 속아서 제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어버렸다는 걸. 말순의 배신을 깨달은 충격으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식은 있으시죠?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한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도연이냐? 의사가 깜짝 놀라며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희야, 박정희 맞지? 50년 만에 다시 만난 옛 연인 한도연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로 사랑했지만 가난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너 의사가 됐구나. 응급실로 실려왔다길래 누군가 했더니 정이었네. 어떻게 이런 일이? 도연은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옛날 그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별일 아니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런 소리 하지 마. 검사 결과를 봤는데 스트레스성 쇼크 증세야. 뭔가 큰 충격을 받았지? 도연의 관심 어린 눈빛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정희야, 울지 마. 무슨 일인지 말해봐. 도연아. 나 정말 바보같이 살았나 봐. 병실에서 도연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말순의 배신, 사라진 돈,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도연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정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원래 정이 많은 사람이었잖아. 그 정 때문에 이렇게 당했네. 50년 친구를 믿었는데 친구를 믿은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친구가 잘못한 거야. 도연의 위로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어요. 도연아,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의사가 됐어?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웠잖아.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 40대 의대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온 거야. 40대?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너와 헤어진 후에 많은 걸 깨달았거든. 도연의 말에 제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것도 결국 가난 때문이었으니까요. 정희야, 나 그때 후회 많이 했어. 가난하다고 해서 너를 포기한 건 말이야. 도연아,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말하고 싶어. 너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병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참 오묘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친구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현재.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정희야, 이번 일 내가 도와줄게. 혼자 견디지 마. 고마워, 도연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돈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거야. 요즘 이런 사기 사건들 많아서 경찰도 잘 알고 있어.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도연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누군가 함께 해준다니 힘이 났어요. 도연아, 정말 고마워. 이런 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네. 나도 그래. 하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워. 퇴원하는 날 도연이 병원 앞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정희야, 앞으로 내가 자주 연락할게.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응, 고마워. 그리고 정희야,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 가끔 만나서 옛날 얘기나 하자. 어떨까? 도연의 제안에 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 싶지만 마음이란 게 나이를 가리지 않나 봐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도연과의 만남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말순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도연을 다시 만난 건 뜻밖의 선물 같았어요. 도연의 도움으로 말순의 행적을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병원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전문가를 소개해 줬어요. 정희 씨, 이런 사기 사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친족 사기가 늘고 있어요. 탐정사무소에서 만난 조사관의 말에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최말순이라는 분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사기를 쳐왔네요. 체계적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일단 병원 기록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최말순 씨는 최근 1년간 어떤 병원에도 입원한 기록이 없어요.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큰 병에 걸렸다는 것, 수술을 받았다는 것 모두 제게서 돈을 빼내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도 조사해 봤는데
해당 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허위 업체예요. 그럼 제 돈은 아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NS 계정을 보니까 최근 해외여행도 다녀왔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도 많더군요. 제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으로 말이죠. 정희 씨만 당한 게 아닙니다. 최말순 씨는 최근 2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분들을 속였어요. 여러 명을요? 네, 대부분 같은 연령대의 지인들이었습니다. 병원비, 투자 제한 등 비슷한 방식으로요. 조사관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말순의 피해자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속아서 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말순 씨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정희 씨처럼 오랜 지인이다 보니까 차마 신고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말순의 수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 관계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심리를 악용한 거였어요.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를 하시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도연에게 조사 결과를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확실해졌네. 너 혼자만 당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당했다니. 말순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사람 마음은 정말 모르는 거야.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그래.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안타까웠나 봐요. 도연아, 나 정말 바보 같지? 50년 친구를 어떻게 의심해? 정희야, 너는 바보가 아니라 착한 거야.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의심하기는 어렵거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말순과의 50년 우정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부터 변한 건 걸까요? 어떻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순의 사기 행각을 멈춰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딸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주야, 엄마 결정했어. 신고할 거야.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죠. 응,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 경찰서에 가기 전에 손녀 민지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외할머니, 말순 할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네요. 그래, 민지야.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걸 외할머니가 배웠어. 외할머니 속상하시죠? 속상하긴 하지만 이제는 화가 더 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처럼 속이고 있으니까.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외할머니 용감하세요. 손녀의 격려에 힘을 얻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 말순과 정면으로 맞설 때가 온 거죠. 경찰서에 신고를 마친 다음 날 말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너 나를 신고했다며?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말투는 온데간데없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아,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뭔 할 말이 있다고? 우리 50년 친구인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다니. 그래, 50년 친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우리 동네 공원으로 나와. 1시간 후 공원에서 말순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실망이야.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도와준다고? 거짓말로 내 돈을 빼앗은 게 도와준다는 거야. 무슨 거짓말? 나 정말 아팠어. 말순아, 그만해. 이미 다 알아냈어. 병원 기록도 없고 투자회사도 가짜였다는 거.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돈 돌려달라고? 당연하지. 내 돈이야. 정희야, 현실을 좀 봐. 너같이 순진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야.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말순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었어요. 말순아, 너 다른 사람들도 속였지? 나만이 아니라. 뭘 속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너희 같은 사람들은 돈만 쌓아두고 있으면서. 쌓아둔다고? 그게 내 평생 모은 전 재산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말순아, 너 하와이도 갔지? 내 돈으로 호화 여행 다니면서 기분 좋았어? 그거야. 그건. 그것도 모자라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 먹고 SNS에 자랑까지 하고. 말순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났다는 걸 알았겠죠. 정희야, 우리 50년 친구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50년 친구라고? 진짜 친구라면 이런 짓을 했겠어. 그때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말순 씨죠? 저는 한도연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정희의 친구이자 이번 사건의 증인이에요. 도연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말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의 사기 행각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병원 기록, 투자회사 허위 사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진술서까지요. 말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말순아, 이제 그만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라도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해? 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알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살기 위해서? 하와이 여행이 살기 위해서야. 제 질문에 말순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 50년 우정을 이용해서 나를 속인 내가 예정을 말해?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미리 연락해뒀던 거예요. 최말순 씨죠?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희야,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말순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말순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경찰차에 타는 말순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은 거니까요. 도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희야, 힘들었지? 잘했어. 고마워, 도연아.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렇게 50년 우정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순의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제 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말순은 징역형을 받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외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손녀 민지가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속상하긴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해. 왜요? 그동안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그랬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려고 했던 제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맞선 거였거든요. 딸 은주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 일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다고? 예전엔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보셨는데 이제는 당당해 보이세요. 은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많이 변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가장 큰 변화는 도연과의 관계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주 만나게 되었거든요. 정희야,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
글쎄 예전에 자주 갔던 한강공원은 어때? 좋아. 옛날 생각도 나고. 5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연아, 그때 우리가 헤어진 게 잘한 일일까? 왜 그런 생각을 해?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너도 의사가 되지 못했을 텐데. 정희야, 과거는 과거야. 지금이 중요하지.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후회해봤자 바뀌지 않으니까요. 도연아, 고마워.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 뭘 배웠는데?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정말 그랬습니다. 평생 자식들, 남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정희야, 그런 생각이 든다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는 게 어때? 새로운 것이라니? 예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나 배우고 싶었던 것 있잖아. 생각해보니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그림도 그리고 싶었고 글도 써보고 싶었는데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뒀죠.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을까? 정희야, 70세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많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도현의 격려에 용기가 났습니다. 며칠 후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수채화 수업을 신청했어요. 할머니 그림 처음 그려보세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평생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시작하네요. 늦은 게 아니에요. 시작이 중요한 거죠. 첫 수업날 붓을 잡고 있는데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정희 할머니 처음인데 정말 잘 그리시네요. 정말요? 네, 색감도 좋고 터치도 자연스러워요. 칭찬을 들으니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도연에게 완성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와, 정희야. 정말 잘 그렸네.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런가? 나도 모르게 계속 그리게 되더라.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해. 그림을 그리면서 제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말순의 배신으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너 자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도연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남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이제는 정의로 살아도 돼.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 삶은 내가 지킨다. 새 노트를 꺼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림 그리기, 여행 가기, 책 읽기. 생각해보니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손녀 민지가 와서 제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외할머니 뭐 쓰세요? 민지야, 외할머니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적고 있어. 우와, 정말 많네요. 외할머니 멋있어요. 그런가? 네, 외할머니는 제가 자랑하고 싶은 할머니예요. 손녀의 말에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할머니다운 할머니가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도연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 이제 두렵지 않아. 뭐가? 혼자 사는 것, 나이 드는 것, 모든 게 다. 왜? 이제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서. 나는 박정희야. 누군가의 엄마, 아내가 아니라 그냥 박정희. 도연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너야. 해가 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새로운 아침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정희야. 응?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을까? 도연의 제안에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함께 걸어보자.
이제 시작이잖아.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70세의 늦은 시작이었지만 진짜 제 삶의 시작이었어요. 말순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제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진정한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배신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 어떤 여행을 떠날지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70세의 새로운 시작을 맞은 박정희 말이에요. 함께한 사연은 박정희의 이야기. 배신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배신으로 무너졌던 마음이 뜻밖의 인연으로 다시 살아나고 늦은 나이에도 삶을 새롭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을 정혜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죠.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또다시 외롭게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별빛이 가장 빛나는 시간은 어둠이 깊어질 때이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오늘도 별빛 같은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열릴 다음 우체통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다음 사연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